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성수대교, 상임위 씨가 대구, 돌아가는 지하철 3사 중간에 국가좀 붕괴.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거하고는 거리가 참 많이 멀다고 보여지죠. 2시간만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던 과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오전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코인 거래 기록이 나온 걸 보면 김 의원은 연기 끝판왕의 1인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상.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승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네, 파장이 계속되자 김남국 의원 결국 탈당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오늘 모셨는데요. 일단 오늘 민주당 발표를 어제 들어보면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 차원 조사는 계속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예. 조금 더 당의 기강을 앞세우는 그런 분위기고, 특히 이제 최근에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강한 의조로 말하자면 김남국 의원의 뭐 탈당, 뭐 출당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윤리제소라든지 의원직도 내려놔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더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지금 탈당했더라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죠. 방금 우리 권칠성 대변인 얘기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에. 근데 뭐 인사청문회나 상임위가 새벽 3시에 끝났는데 2시 반에 그 코인을 하고 있었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 지나친 거죠. 또 실제로 청문회에서 그런 뭐 본인의 그 말하자면 소위원회 자리라든지 법사위 자리에서 아니고 뭐 화장실에서 했다 하더라도 상정돼 있는 어떤 회의 중간에 자기가 나간 거잖아요. 보통 이제 법사위원들이 18명이면 7분씩 하면 한 바퀴 1차 질의하는데 2시간 걸려요. 본인 질의 한 7분 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만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국회 윤리위, 즉 공직자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또 재산 등록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그게 법적인 뭐 등록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당을 떠나긴 떠났는데 이제 잠시 떠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영원한 이별은 아닌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저 얘기가 나온 것 자체는 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밝히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뭐 정말 산더미처럼 쏟아진 거 아닙니까? 해일처럼 몰려오니까 아니다,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저 얘기는 뭐냐면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공허한 얘기입니다. 뭐 이미 탈당을 했고 당으로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 무슨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리위 제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금부터 이미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총이 열리기 전에 지도부와 교감을 했다. 그렇죠.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따지고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은 투잡을 뛰고 있었던 거죠. 국회의원이라는 잡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투기에 가까운 그런 잡코인들을 사서 거기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러면서 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는 자기는 가난하다고 얘기하면서 구멍 뚫린 신발 보여주고 그러면서 돈을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표현이 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예, 잠시 떠난다. 난 돌아오겠다라는 여지를 열어둔 건가요? 이제 그런 말의 의미는 본인은 조사를 응해서 해명하면 해명이 다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엄청난 공세에 있으니까 일단은 탈당을 하지만 자신은 이 해명하고 다시 자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뭐 자신한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은 나는 떳떳하다라는 얘기지만, 과연 FIU 자체에서 말하자면 범죄 의혹까지 이렇게 조사했다 그러면 실제로 윤리적인 측면 플러스 실질적인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서 혹은 코인끼리 스왑하는 데 있어서의 과연 실정법 위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걸 뭐 김남국 의원의 말만 믿을 수 있는지, 뭐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탈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 민주당한테는 탈당이 만병통치인 것 같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탈당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9명인가가 탈당을 하셨다고 해요. 성추행을 하고도 탈당을 하면 그때 위야무야되고, 돈봉투 사건도 뭐 시끄럽다가 탈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덮어지는 것 같고, 예. 물론 수사는 다릅니다만 아파트 투기를 해도 그 탈당을 하면은 덮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위안부 할머니들 횡령 의혹이 제기돼도 탈당을 하면서 꼬리를 자르고, 심지어는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탈당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으로. 탈당을 한 분들이 그러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100% 민주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서 오히려 충실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 무소속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민주당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일종의 탈당 코스프레인데, 예. 이 가난한 척하면서 그 부자면서 실제로 가난한 척을 하고, 그다음에 특권에 쩌들어 있으면서도 평등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과거에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하던 시절에 민주당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라고 보여지는데, 완전히 위선과 내로남불이 DNA가 됐어요.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이 심각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문제만 생기면 탈당하고 일단락 짓고 탈당이 만능치 특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탈당 자체가 의원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다. 굉장히 무거운 정치적 결단으로 그것은 좀 받아들여 줘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예. 양당제 기조가 높았을 때 과연 이제 복당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는 게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는 복당을 받아들여짐으로써 예. 그와 같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스스로 만든 부분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본인이 확실한 해명, 법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클리어하기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탈당을 한번 하면 복당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보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 과거에 정업이라 여러 가지 다른 의원들이 복당하는데 반대가 많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탈당이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즉 잘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못한다는 의미거나, 또 결국 아무리 본인이 출중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을 해서 관련 또 입장을 밝혔는데,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한 거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투잡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남들을 질타하고 공격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시간에 잠깐 시간 나오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면서 그게 뭐 가능하죠. 그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예.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더구나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청년 세대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그 자리매김을 해왔고 또 가난한 그런 청년들에게 내가 이렇게 저 역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듭니다. 1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TV,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후원금 1위를 하고 3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신고도 하지 않은 그런 그 코인을 놓고서 저렇게 투기성 몇십억, 저는 평생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그 좀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야, 한 1년만 지나면 저 국회의원이 저렇게 해서 몇십억씩, 60억씩, 뭐 80억씩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일반 청년들 정말 뼈 빠지게 해도 전셋값조차 얻기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 결혼도 못하고 이러는 청년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놓은 것이 상임위 시간에 그 국회에서 그런 거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실정을 덮으려고 수사기관에서 흘린 거 아니냐. 잘못된 그런 보도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오늘 밝혔더라고요. 돈봉투 사건도 그랬잖아요. 돈봉투 사건 터지니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검찰의 기획수사다.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다라고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잠잠해졌어요. 김남국 의원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범죄라는 건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걸 잡는 경찰과 검찰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 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서 저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요 정말 국민적 분노, 그 분노의 쓰나미를 피해가기 어려울 예. 겁니다. 오늘 모신 김영주 전 의원께서 사실은 블록체인 협회 이사장이시고 코인 전문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네. 분인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제 추가 조사 계속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나온 거를 쭉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 이건 꼭 밝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이제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뭐 나도 충분한 그럴 만한 받을 만한 그게 있다라고 하는데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사회의 무료 시사회 뭐라자면 티켓을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 에어드롭은 매우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빠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에어드롭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처음 특정한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조기 투자를 한 사람에게 공짜로 더 주는 거거든요. 또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알고 다 이 프로젝트가 뜨고 난 다음에 주는 거는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기 투자는 말하자면 대장동 초기 투자에 이익을 많이 주었다. 그와 비슷한 논리로 예. 공짜로 더 주는 그런 기획입니다. 그런 것 자체에 우선은 내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반 사인이.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면 위믹스 코인에 대한 에어드랍을 받았다 그러면 위믹스가 법적으로 P2E 게임에 대한 법적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본인 사인으로 보면 그게 뭐 있을 수 있어요. 에어드롭을 해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와 동시에 P2E 게임에 대한 에어드랍을 받고 P2E 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서 앞장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갑이 3개, 4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투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썸하면 농협 계좌 예. 혹은 뭐 예를 들면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클립이라고 하는 부분 예. 혹은 뭐 다른 그 코인원이면 다른 은행 딱 그렇게만 하게 있거든. 그 안에서 충분히 거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2개, 3개 거래소로 이어가면서 지갑을 있고 혹은 콜드 월렛 즉 외장형 코인 지갑까지 갖고 통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를 안 내고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수합할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부적절한 측면이 여러 가지로 보인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제 민주당 의총이 거의 뭐 끝장 토론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무책임하다고 얘기했고요. 당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탈당 선언해버리고 당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을 더 궁지로 모는 그런 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화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많았어요.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 열 몇 프로신 것 같은데 다 비슷해요. 지도부가 더 책임 있게 해라.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면하고 늑장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 대표가 당 쇄신 칼 들고 칼을 휘둘러라. 당 대표에게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권한도도 강화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님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중점적인 쟁점이 되거나 길게 토론되거나 하지 않았고요. 네, 민주당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당을 나간 상황에서도 조사나 뭐 징계나 이런 거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징계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공소권 없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당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다 당에다가 갖다 주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상해요. 당원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무소속인 사람에 대해서 당이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저는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을 때 애진작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그 돈은 초기 투자 비용은 어디서 나왔고 지금 현재 몇 개의 지갑에 얼마가 있습니다. 그냥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피해가면서 계속 뭔가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또 핑계를 대는 어떤 핑계로 보이는 그런 해명을 내놓고 그러다가 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 2시간 전인가 4시간 전에 다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를 한 겁니다. 야, 그만둔 사람한테 우리가 뭘 더 이상 놓은 일을 해. 그리고 여기서 발표한 거 보니까 자료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해서 저희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고요. 예. 저거 결국은 검찰 수사라든가. 근데 저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에 대한 신뢰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저렇게 해결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제 뭐 제목도 쇄신 의총이었고요. 4시간 넘게 의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 얘기 좀 간간히 들어보면 박광원 원내대표 된 이후에 당 공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대한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만 하고 당을 디펜스 안 해주느냐라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 최근에 이제 뭐 상갓집에서도 만나고 누구 자녀 결혼식장에 만나면 분위기가 산업 박광원 원내대표 이후에는 상당히 제 이야기에 경청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사석에서의 따뜻해졌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동안의 어떤 그 지적들이 지금은 굉장히 달게 받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또 뭐 젊은 청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저한테 더 센 제안을 뭘 할까요?라고 물어오는 그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곳곳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 아니냐. 본인도 주식 투자하지 않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선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데 국회의원이 상임위 중에 뭐 코인 투자하는 거 갖고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상대방이 비아냥거린 데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 문제를 잘못 당에 건드리면 이재명과 박광원 혹은
말하자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으로 흐를 수 있는 요소도 잠복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박강원 원내대표가 초기에 대통령하고 대담할 때 본인이 나서지 않은 것도 일부러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상대당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에 제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무위원들, 법사위원들 통해서 강력하게 FIU라든지 관련 은행 같은데 관련된 거래소 관련 계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강도 높게 조사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추가 조사가 잘 이뤄지느냐는 이제 김남국 의원 본인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어쨌든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김영주 전 의원께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도의적으로 내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하고 이런 거는 죄송하다, 이제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게 김남국 의원의 지금 주장인데, 일각에서는 법적인 부분은 좀 자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20대 국회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을 과세 부분이라든지 유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았거든요. 국회의원 재산 등록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김남국 같은 사람들이 나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재산 등록해야 되느냐라는 걸 의제화하고 법 제도를 통해서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이유가 오히려 구린 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지만 법적으로 가면 뭐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 유예도 돼 있고 과세 안 해도 되고, 실제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임위나 청문회라는 국회 활동 안에 그 시간에 했다라고 하는 윤리 제소밖에는 없다. 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이분의 행위 자체는 국민 전체의 공감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공직자 윤리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법적으로는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남국 의원 이 파장이 민주당 지지율을 좀 출렁이게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2, 무당층이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대장동 돈봉투 의혹보다 이게 더 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보면 거의 제2의 조국 사태처럼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현 대표와 그 김남국 의원과의 관계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지금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잘못했다는 그런 대국민 사과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예. 김남국 의원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일부, 부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걸 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냥 돈 봉투를 돌린 게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그 가슴에 어떤 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 이런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큰 그런 어떤 타격이 있을 건데, 특히나 이제 20, 30대 그 맞습니다. 지지층에서 큰 지금 변동이 화면에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가 잘해서 뭐 저희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예. 단지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렇게까지 민주당이 큰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지는데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갤럽에서 3% 2%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저희도 반성해야 반성을 된다. 해야 됩니다. 예. 같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니, 분석을. 반성의 차원은 다릅니다. 예. 하나는 범죄 행위고, 예. 그건 저희는 국정을 제대로 저희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들에서 저희는 예.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죠.